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로 19번째 시간입니다. 중공 외교관이 불륜녀와 함께 극비 문서를 들고 러시아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극비 문서를 본 푸틴이 대노를 했고, 그렇다면 푸틴과 트럼프의 동상이몽 협력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중화권 언론에서 보도된 재미있는 칼럼 내용을 기반으로 제 생각을 첨가하여 해설을 하겠습니다. 7월 16일자 중화권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자, 중공의 외교관이 자신의 상사의 아내와 함께 러시아로 기밀 문서를 들고 망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사의 아내와 러시아로 도망갔다? 그럼 불륜이겠네요. 그죠? 자, 문제는 그 외교관이 몰래 들고 러시아로 달아났다는, 러시아에 제출했다는 그 기밀 문서, 극비 문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극비 문서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 극비 문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우 전쟁에서 만약 러시아가 패배했을 경우에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러시아 패배 이후에 대응책이 담긴 극비문서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푸틴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도 하거니와 중로 관계에 상당히 큰 파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공이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자, 둘째는 이 극비문서에는 또한 중공이 러시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극도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특히 중공은 자신들이 대만을 침공할 때 어떻게 러시아를 이용할 것이며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국제관계라는 것이요. 제가 국제관계 학을 전공을 했고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국제관계는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푸틴이 시진핑과 전방위적이고 무한대의 무제한적인 동맹을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푸틴과 러시아로서는 중공의 이러한 비밀 극비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격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는 되겠지만 열받지 않을 수가 없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가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가정한 중공의 기밀 문서에는 두 가지 대응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열받게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대응 방안은요. 러시아가 만약에 피했다. 그렇게 되면 패하게 됐을 경우에 중공은 러시아와 그 연방국들을 일단 지지함과 동시에 그러나 포스트 푸틴 시대의 러시아 정치를 즉 푸틴을 몰아내고 혹은 물러난 뒤에 그 뒤에 러시아 정치를 중공이 배후에서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푸틴이 열받지 않을 수가 없죠. 즉 중공이 새롭게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새로 중건해서 러시아를 유럽에 공략하는 러시아를 유럽을 공략하는 기초 전쟁기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속국으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 전쟁기지로 삼아서 유럽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꿈도 아주 야무지죠. 푸틴이 이건 열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뭘로 받길래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세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대응 방안은 더욱 대담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만약 미국과 유럽이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1차 방안이 실패할 경우 즉 이제 그 전쟁을 패배는 했는데 그런데 자기들 뜻대로 러시아를 속국으로 만들지 못할 경우 이거를 중공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속국화시키는 거를 미국과 유럽이 반대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다면 중공은 우랄 산맥을 경계로 해서 동러시아 연방공화국을 건설을 해버리고 이걸 후방에서 지지해서 해버리고 그리고 동시에 시베리아에 군대를 파견해서 여기를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베리아와 동러시아 이쪽 지역을
대만 무력 통일 전쟁의 후반 기주로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알래스카하고 바로 코앞에 되니까 미국을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력 통일 전쟁의 후반 기주로서 미국을 견제한 그 당시에 또 시베리아의 풍부한 자원을 걷어먹으려는 쟁취하려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대응 방안이. 첫 번째는 러시아 전체를 다 아예 먹는 거고 두 번째 안 되면 동러시아만 먹겠다. 아주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역시 꿈도 야무지고 푸틴은 이 얘기 극비 문서를 보고 아주 대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건 나를 완전히 호구로 알고 말이죠.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안은요, 중공의 입장에서는 중공의 야심을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공이 한국을 포함해서 각 나라의 대선에 개입하는 등등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중공의 야심이 러시아마저도 이렇게 종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한여름밤의 꿈이죠. 자, 어쨌든 러시아를 만약에 동러시아를 그렇게 점령하게 되면 러시아를 대만 침공 전쟁의 전략적인 중심으로 삼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크기가 커지니까 미국이 그 동러시아 이쪽까지도 그 중공이 거기 가버리게 되면 함부로 북경까지 못 들어오는 거죠. 북경까지 올라면 한참을 와야 되니까 이런 중심이 깊어진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미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대만을 침공하는 조건으로 즉 후방 기지로서 자원 이런 것들을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 그래서 대만을 침공하는 조건으로 삼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기밀 문서에는 비록 러시아 푸틴 정권이 현재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이 신속하게 친서방 세력을 러시아에 심을 것이고 결국 모스크바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라고 중공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틈에 1차 방안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냥 들어가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게 더 러시아 공산당한테 사회주의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더 환영할 거 아니냐 이런 자가당착적인 아전인수의 생각을 하는 거고 따라서 러시아의 패배로 인해서 어쨌든 새롭게 조성되는 국제정세에서요 중공의 계획은 러시아를 공산주의 이념 수출의 도구와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몰래 혼자서 꿈꾸고 있었음이 이번 기밀문서를 통해서 극비문서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즉 이번 기밀문서는 중공의 야심과 속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적나라하게 푸틴에게 발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은요 당연히 망명한 전 중공 외교관이 가지고 온 극비문서를 보고 대노를 했고 중러 무제한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동맹은 결국 앞으로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믿고 하겠어요. 물론 푸틴이나 러시아가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을 100% 믿고 있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놓고 자기들끼리 속에서 러시아를 이용하려는 속셈이 담긴 극비 기밀 문서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실망감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어찌됐든 이번 극비 기밀 문서 노출건은 중러 간을 자연스럽게 분열시키는 어떻게 보면 외교 관계에서는 양자 관계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러우 전쟁의 배후에서 러시아의 실패를 기대하면서 러시아의 패배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러시아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시베리아를 포함해서 동러시아 지역에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자연스럽게 먹어버리겠다는 혹은 아예 러시아 전체를 먹어버리겠다는 중공의 야심에 푸틴과 러시아 위정자들은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푸틴은 현재 입장이 또 곤란하죠. 우크라이나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 세력들의 이 협력 체계에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 김정은의 도움 가지고는 이게 세 발의 피죠. 반드시 이건 중공과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도 중공과의 관계가 동맹으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푸틴은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외교부 장관을 파견했는데 동시에 극비 문서를 들고 러시아로 망명한 중공의 외교관 및 그와 함께 망명한
외교관의 상사 부인, 이 불륜 여성을 극비문서와 함께 북경으로 돌려줘 버렸습니다. 예, 돌려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은 중공에게 푸틴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러나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뒤집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까불지 마라 이거지. 핵무기는 그 지위를 지키는 힘이다라는 말로, 사실은 뭐 러시아가 현재로서는 핵무기가 가장 보유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로 외교부 장관을 보내서 중공에게 전하면서 까불면 핵무기로 박살내겠다, 이런 엄포와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중공은 푸틴에게 외교적인 수모를 결국 받은 셈이 된 건데요. 사실상 현 중공의 외교부 장관인 왕이 부장은 7월 2일 에스토니아 전 총리였던 카자 칼라스 현 EU 외교 고위 대표와의 면담에서 공개적으로 중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미국이 중공에게 집중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속내를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 푸틴에게 혼이 난 이후에 겉으로는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러시아가 지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시 러시아가 미국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견제해주고, 또 미국이 중공보다는 러시아에 계속해서 집중하길 바란다는 의도를 밝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왕이 부장의 말은요, 표면적으로는 푸틴의 분모를 삭히려는 노력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면에는 또 다른 복선과 역시 중공의 한족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기밀문서, 극비문서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9월 3일 2차 대전 전승들의 푸틴이 초청을 받고 북경에 만약에 오게 되면, 아마 오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오게 되면 협의서를 하나 만드는데 서로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중공은 러시아에게, 푸틴에게 러시아가 구소련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든 뭐 폴란드 다른 데를 계속 침공해도 계속 지지해주겠다. 그런데 이 대가로 동시에 러시아는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 러시아 측에서는 중공에게 에너지 등의 각종 자원과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 준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것을 협의서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밀문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중공의 꼼수만 보이는 거죠. 예. 웃기는 얘기죠. 러시아는 얻는 것은 없어요. 그냥 뭐 지지한다, 협력한다 이거고 혼자 싸워야 되고, 중공이 대만 침공에는 에너지 등의 자원도 줘야 되고 군사적 지원도 해줘야 하고, 이게 뭐 누구를 뭐 바보로 합니까? 예. 이 중공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뭐 거의 자동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기에 뭐 우크라이나와의 단연간 전쟁으로 지친 러시아가 뭐 그런 능력이 됩니까? 예. 또 다른 문제는 지금 권력 이상설의 퇴진설까지 내몰리고 있는 시진핑이 마지막으로 꺼내들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대만 침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반시진핑 세력의 중심이 되어버린 짱요샤 중앙군사의 부주석,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군부의 대다수는요, 시진핑파의 대만 침공을 무리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부를 반시진핑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상 시진핑의 마지막 카드 대만 침공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열받은 푸틴은 짱요샤와 손을 잡을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역공으로 시진핑 몰아내버리고 짱요샤와 잡고 군사적 동맹을 맺고 대만을 치지 말라, 거꾸로. 그러면 계속해서 세계전쟁은 안 일어나고 자기는 계속해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거꾸로 이렇게 너네는 대만 치지 말고 그 대신 우리를 지지해라. 그래서 구소련 영역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은 미국이 니들한테는 신경 안 쓰고 우리한테 신경 쓸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라면 트럼프와 푸틴 및 짱요사, 이 세 사람이 시진핑과 강경파들을 협공으로 몰아낼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시진핑의 권력 투쟁이 이래서 점점 더 복잡한 국제 문제로
섞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칼럼을 이제 분석을 한 걸, 기밀 문서가 이렇게 있다. 그 내용만을 제가 참고로 했고, 나머지는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점점 더 어쨌든 복잡한 국제 문제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됐든 푸틴이 됐든 어쨌든 시진핑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온건파들이 잡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다면 짱유사 같은 실세와 협력 체제를 가지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2024년 그 하반기죠. 7월 달부터 그 사이에 설리번도 그렇고 미국의 설리번도 그렇고 이쪽 어디입니까 푸틴 쪽도 러시아 쪽도 외교부 장관이 가가지고 짱유사를 만났어요. 국방장관을 안 만나고 이렇기 때문에 푸틴이나 트럼프도 짱유사와의 협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시진핑은 오히려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켜보도록 합시다. 믿고 찾는 김상순 TV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